여러분 반갑습니다. 다독이는 방카입니다. 오늘은 인문학 책을 두 권을 준비했는데요. 읽는 게 비교적 어렵지는 않지만 남들 앞에서 좀 아는 척 할 수 있는 약간 있어 보이는 척 할 수 있는 조금은 지식인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우리가 체계관에서 이야기를 할 때 좀 이름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뭐랄까요? 되게 굵직한 어떤 무게감을 주는 그런 인물들이 있죠. 저는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니체라고 생각을 하는데, 뭐 니체 하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. 신은 죽었다라는 명언, 그리고 아마 제목은 안 들어본 사람이 없겠지만 읽어본 사람은 많이 없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입니다.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같은 경우에 뭐 가장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있죠. 삶이라는 것은 심연 위에 걸쳐있는 밧줄과 같다. 건너가는 것도 힘들고 돌아서는 것도 힘들고 멈춰 서 있는 것도 힘들다. 사실 근데 이 말은 삶을 니체로 바꿔도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. 이 니체라는 위대한 철학자 역시도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, 알고는 쉽지만 너무나 어렵고, 그렇다고 포기하자니 나의 지적인 허영심이 허락하지 않고, 어떻게 하면 이 니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?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니체 입문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바로 이 이진우 교수의 니체라는 제목의 책인데, 이 이진우 교수는 뭐 워낙 저명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니체 전문가이신데,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대중적으로 집필한 책이에요. 아르테라는 출판사에서 시리즈물로 기획한 책 중에 하나인데, 이 출판사에서 이제 좀 유명한 예술가나 뭐 철학자나 이런 분들의 발자취를 약간 여행 같은 느낌으로 따라가면서 그 여행길에서 파생된 철학적인 담론, 뭐 예술적인 경지들을 묶어서 책을 냈어요. 그래서 말랑말랑한 어떤 인문학 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, 뭐 여러 인물들 가운데 저는 이 이준우 교수의 니체 편이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 책은 니체가 바젤 대학교의 교수직을 버리고 9년 반 동안 방랑의 길을 나섰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. 그래서 바젤에서 시작해서 이 니체가 발자국으로 쓰러진 이탈리아 토리노까지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. 니체는 프랑스 니스의 휴양객들을 보면서 약간 인간의 속물근성을 바라보고요. 또 이 스위스의 질스 마리아에서는 유명한 저서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어떤 영감을 받았던 바위를 또 바라봅니다. 이 저자는 이 니체가 걸었던 길을 따라가면서 그 중간중간에 니체가 무엇으로부터 영감을 얻었고, 그 영감을 바탕으로 어떤 철학적인 사유가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워낙 문장 자체가 좀 간단 명료하고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독자로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니체라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도 속속들이 들어있어요. 뭐 제일 재밌는 게 사랑 이야기인데, 니체는 두 번의 중요한 사랑을 합니다. 첫 번째 사랑은 음악가 바그너의 아내인 코지마를 연모했습니다. 물론 이 사랑은 짧게 끝났어요. 그렇지만 두 번째 사랑이 어마어마했습니다. 뭐 이름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여성이죠. 바로 이 살로메인데요. 니체는 살로메를 엄청나게 사랑했어요. 그래서 내 인생에 결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살로메라는 여자한테 두 번이나 청혼을 합니다. 그런데 하필 이 니체의 절친 역시도 이 살로메를 사랑했던 거예요. 그래서 동시에 청혼을 하게 돼요. 이 살로메라는 여자는 니체의 청혼을 거절하고 파올레, 이 니체의 친구인 파올레를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니체한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. 그래서 이 니체는 청혼을 거절당한 뒤에 친구에 대한 끓어오르는 질투심과 분노심, 또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,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연인 관계가 안 되면은 정신적인
우정이라도 나누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 미치는 거죠. 그래서 거의 그 광기에 휩싸인 상태에서 미친 듯이 써내려간 책이 바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. 어떻게 보면은 이 쓰라린 사랑의 상처가 위대한 저서를 탄생시킨 거죠. 이 살로메라는 여자도 대단한 게 이 파울레와 끝까지 간 게 아니에요. 중간에 파울레를 배신해서 그 충격으로 파울레는 자살하고, 이후에도 이 여자는 뭐 릴케라든지 프로이드라든지 수많은 당대 지성인들과 교류하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. 뭐 희대의 판무 파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, 또 실제로는 굉장히 똑똑한 또 지성적인 그런 여성이었다고 전해져요.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좀 살로메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좀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. 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그 트로트 때문에 워낙 뭐 많이 알려진 단어가 됐죠. 아모르 파티. 이 말 역시도 니체가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. 근데 여기에서 파티는 그 흔히 즐기는 그런 파티가 아니라 라틴어로 운명이라는 뜻이에요. 운명을 사랑하겠다라는 의미예요. 만약에 니체가 한국에 이 아모르 파티가 이렇게 유행하는 걸 안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? 약간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, 이 작사가가 참 대단하죠. 이 아모르 파티라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용어인데 그거를 이렇게 대중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문화의 힘이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, 이런 게 되게 남들 앞에서 써먹기 좋죠. 막 아모르 파티 노래가 막 나오고 있는데, 야, 너 그 파티가 우리 즐기는 그 파티가 아니라 라틴어로 운명이라는 거 알아?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좀 이 책은 니체를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입문서, 길라잡이용으로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고, 여행을 좋아하시거나 좀 철학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무엇보다 니체에 관해서 조금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무조건 추천하는 그런 책입니다.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은 스위스 여행을 굉장히 가고 싶어지고요. 그리고 완독을 못했다면 니체의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꼭 완독해 보고 싶은 그런 열정을 부르시는 책입니다.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두 번째 책은 라틴어의 연장선이에요. 이 한동일 교수의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입니다. 물론 이 제목 때문에 이 라틴어의 복잡한 문법이나 언어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, 오히려 그보다는 에세이에 가까운 그런 책이에요. 이 저자인 한동일 교수는 참 대단하신 분이죠. 한국인 최초, 동아시아인 최초로 이 로마 바티칸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그런 분인데, 이분이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라틴어 수업 강의를 매년 하셨어요. 근데 이게 워낙 유명해서 뭐 그 교내 교수님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도 청강을 올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강의였고, 그 강의를 바탕으로 이제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. 뭐 책 역시도 인기가 많아서 지금은 100세를 찍은 스테디셀러죠.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책을 되게 최근에 읽어서 왜 이제야 읽었을까, 이제야 만나게 됐을까 좀 후회했던 그런 작품입니다. 그만큼 책이 굉장히 좋았어요. 이 책의 부제가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인데, 부제를 참 잘 지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라틴어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을 좀 풍요롭고 지적이고 아름답게 좀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에요. 아무래도 이제 이게 강의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구어체로 쓰여져 있어서 가독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. 좀 쉽게 읽히는 그런 책이고요. 뭐 이 책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라틴어의 체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로마인의 문화, 사회, 법 이런 내용들을 비롯해서 이 저자가 이탈리아에서 유학하던 시절, 또 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, 뭐 인생의 쓴맛과 단맛 이런 좀 선배로서 어떻게 보면 멘토로서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라틴어는 일종의 재료인 거고요. 책의 주된 내용은 삶, 인생입니다.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저는 이 책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가운데 베아티투도라는 행복을 뜻하는 라틴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. 뭐 책의 글귀를 한번 보면요.
베아티투도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. 행복을 뜻하는 단어인데 베오라는 동사와 아티투도라는 명사의 합성어예요. 여기에서 베오는 복되게 하다, 행복하게 하다라는 의미고 아티투도는 태도나 자세,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. 즉 베아티투도라는 단어는 태도나 마음가짐에 따라 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. 이 단어가 유독 마음에 남는 것은 마음가짐에 따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미 때문입니다. 네, 이 글귀에서 느껴지시다시피 이 라틴어에서 삶의 의미를 길어 올립니다. 대부분 그 책의 흐름이 이런 식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라틴어 하면은 카르페 디엠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좀 다양하고 아름다운 라틴어 조금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라틴어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뿐더러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?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곱씹어 볼 수 있는 책이에요. 만약에 이 책을 누군가에게 선물한다면 사회 초년생이나 학생들에게 많이 권하고 싶어요. 이분이 워낙 인생을 앞서간 선배로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인데요. 제목 그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따뜻한 문체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. 이 두 책 모두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. 그래서 아마 비교적 쉽게 좀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대중적인 또 인문 교양 서적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에게도 많이 권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.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. 추스!